저는 지금 도봉구 창동에 위치해 있는 창동역 앞에 왔습니다. 창동역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도 오세훈 시장께서 3중심지에서 4중심지로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고 한 곳이 바로 이 창동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되셨으니 이것도 빠르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와봤는데요. 창동역 하면 이미 1호선과 4호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개통이 되어서 많은 유동 인구가 다니는 곳이고 북부권의 또 중심역으로서 이미 자리매김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GTX C 노선이 이곳에 바로 또 들어온다는 건데요. 보통 창동 지역은 배드타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창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로 일대나 북부권, 그리고 서울역 일대, 명동, 북부 지역의 업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주자들이 대부분 거주를 했다고 하면은 조금 한계가 있었죠. 나머지 두 업무 중심지인 여의도, 강남 일대가 접근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차량으로 가야 하는데 차량으로는 너무 또 동부 간선도로가 지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려워서 조금 한정적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섰을 때에는 더 많은 유동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고 수요층들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주변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재건축 연한이 된 것들도 꽤 많습니다. 80년대 말, 한 88년부터 90년대 초반 정도의 대부분 또 준공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변에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살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쪽에는 지금 환승센터가 또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창동역 입구가 있습니다. 지금 1, 4호선만 있지만 연계해서 지금 GTX 신호선이 들어갈 곳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SRT가 연장이 되는 KTX가 같이 공유하는 복합 역사로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연결이 되고, GTX 신호선은 대부분이 지금 있는 철도도를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완공도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노선들 중에 A, B, C 노선 중에 가장 짧기 때문에 더 빠르게 완공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창동역 왼쪽으로 해서 대부분의 지금 문화 거점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맞은편에는 대각선으로 시드 큐브가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완공을 하게 되고요. 그 옆으로 사이에 있는 곳이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환승 주차장인데요. 이곳에도 또한 복합 개발과 함께 청년 창업 기업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들이 또 조성이 되고 있고요. 저 뒤로 보시면은 아레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저 건너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동역 일대에는 480만 일자리가 들어서는 어마어마한 개발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은편으로 갔을 때에는 바로 동부 간선도로가 있고요. 동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그 너머가 바로 노원입니다. 그곳이 경제 거점 지역으로 연계가 돼서 경제 복합 타운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동부 간선도로가 또 지하가 돼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창동역을 중심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개발지들은 또 서로 연결 다리를 놓아서 다 연결해서 또 도보가 가능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니 그림만 봐도 어마어마할 텐데, 또 이쪽에는 조감도가 있었습니다. 아레나 조감도가 있는데 살짝 보시면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창동역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한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외부에서는 지금 창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후보 때 공약했을 때 서울의 3대 도심, 그러니까 여의도, 종로, 강남 3대 도심에서 이제는 동부권의 4대 도심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그분이 되셨으니 여기 분위기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서 제가 왔거든요. 어때요, 사장님? 일단은 재건축 기대감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쪽에서 조금 기대치는 있겠지만은 또 창동역 주변의 여건이나 용적률에 비해서 어떻게 완화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은 이상 매수 문의는 그리 많지는 않다. 창동역만 그런지 아직까지는 아파트 거래들이 예전 몇 개월 전보다 문의는
많지는 않고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는 안 된다. 그러면은 사장님 그럼 내놓은 물건들은 어때요? 호가나 이런 것들은 뭐 실거래가 지금 현재 이제 호가가 나오면은 아마 신고가는 찍을 거예요. 얼마로 호가가 나와 있어요? 한 25평이나 30평 기준. 그 정도 잡으면은 한 30평대가 우리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건데 네. 그게 지금 현재 13억. 어디? 우리 옆에는 동아청솔. 네, 청솔이 이제 가장 아파트나 크죠. 네. 또 재건축 기대가구는 주공 19단지 쪽, 18단지 쪽. 이런 쪽은 지금 민간 아파트나 우리가 얘기하는 주공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면 기대감이 있는 19단지, 18단지가 더 매수 문의가 많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주공 중에 18단지, 19단지는 안전진단 통과를 해서 지금 주변에 보면은 안전진단 통과된 데가 목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갓 안전진단 통과됐는데 아주 핫하게 곧 된 것처럼 굉장히 뜨겁고 막 엄청나게 가격들도 많이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도 청동도 앞으로의 그런 경제 거점 지역, 그 다음에 문화 거점 지역으로 4대 도심으로 키우겠다고 하는데 안전진단 통과까지 됐다 했을 때는 못지않게 좀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이제 미래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노원 쪽, 도봉 쪽, 또 강북권 이런 쪽은 어떤 이슈가 이게 실행이 됐을 때 그런 심리가 더 많이 살아나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치는 아직 긴가민가 할 정도 아직은 관망? 그것은 간만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조금 있어요? 금매는 아니지만은 가격을 이끌었던 1주택자들, 실거주자들 이분들이 물건을 한번 내놓으시면은 그게 혹 거래가 된다면 거의 신고가 정도 되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더라. 아직은 신고가 갱신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는 최근에 2021년 3월 달인가 그 실거래가가 나온 게 있는데 30평대는 아니고 한 뭐 25평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뭐 8억 2천? 예. 네, 그것도 꽤 많이 오른 가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이 올랐죠. 네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어느 지역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도봉 쪽에 보시면은 25평이면 8억대든 30평대가 13억이든 이 거래되는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실질적으로 호가 매물은 있지만은 그 당시에 25평 몇 개월 전에 8억을 찍고 나서는 거래가 없었다는 거. 왜냐면은 이런 심리도 있어요. 대출 규제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쪽에서 나오면은 대부분 그 매물들이 거래가 안 되더라. 실거주를 못하니 그렇죠. 실거주자들이 찾는 곳인데 제가 볼 때는 사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힌트를 얻었는데 이곳이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대부분 가성비가 좋잖아요. 이게 전세가도 상당히 낮아가지고 그렇죠. 매매가도 그 높은 편이 아닌데 중위가격 이하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서 또 전세는 더 싸더라고요. 한 5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겨우 50%?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3억, 4억 막 이런 것들의 전세가 꽤 많아요. 전세가 재분 우리가 이제 30평대로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전세가 형성되는 게 대부분 6억 미만이더라. 네,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3억대, 4억대 초반에서 전세를 계셨는데 그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면은 우리가 법정 금리 올려주고 누가 거길 보고 나서 다시 재투자를 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세를 끼고 뭐 집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현금 보유가 그렇게까지 이 강북권에서는 주거 매매를 하실 분들이 없더라.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이렇게 뭐 사이트에 가서 봤을 때 전에는 뭐 창동이도 그렇고 상계도 그렇고 한 2억 선 안쪽으로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거의 그대로 있었어요. 왜냐면 계약갱신 청구권 말씀하신 대로 그걸 활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가격은 올랐어.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4억 막 이렇게 필요해. 전세 끼고도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러기에는 또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마 조금 타자를 못하는 관심은 있는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실거주도 못하게 되니까 또 못하고 여러 가지로 좀 정책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규제 정책이 맞아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집값 오른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강북 쪽은 이제 많이 예전부터 소외되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좀 매매 거래가 활성화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으니까 밀려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밀려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의외로 집값이 싸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서울 전역부터 해서 신도시까지 다 탐방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들도 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싸서. 근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딸릴 게 없거든요. GTX C 노선 들어오면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 되고 이거는 아직은 여기가 숨어있는 보물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GTX나 뭐 KTX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야 어느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강북 지역이나 특히 도봉 쪽은 차이가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역 주변이
창동이다. 그럼 일단은 창동역 주변의 집값이 창동 도봉구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창동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집값이 차이가 또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도봉 쪽만 만약에 딱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집값이 인상될 수 있는 요지는 많은데 뭐 시에서 하는 개발 정책이 가시고 눈에 보였을 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이런 것도 좀 완화되면은 그런 문제만 풀어준다면 집값에 많이 또 더 반영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뭐 창동이 다 좋은데 사실은 베드타운이다. 그것 때문에 좀 가격이 안 오르는 거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시드큐브라든가 아레나 개발하는 것도 일자리도 앞으로 한 뭐 480만 개가 생긴다고 하고 저쪽으로 또 창업 무슨 스튜디오인가 뭐 이런 것도 들어서고 일자리가 없었던 게 사실은 단점이었는데 그것들이 들어서잖아요. 그거 굉장히 큰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주민들의 반응이나 기대치는 없나요? 이제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은 창동 개발, 노원 개발, 강북 개발 이러면은 일단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오늘 기대심이 있는데 더 깊이 자세하게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저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뭐 이런 부분들 뭐 아레나 공연장 이런 것들도 지금 노원 쪽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도봉구 자체에서 끌고 가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47층 복합센터 짓는 것도 어느 특정 뭐 기업이라든지 외부 요인을 많이 끄집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은 집값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복합시설 내에는 뭐 오피스텔도 입주가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주거 정책에서 저거 개발을 저거 해서 입주를 많이 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집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쉽게 해서는 기업 도시처럼 어떤 특정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주변이 뭐 전세라든가 매매라든가 근처에서 있을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야 아마 집값에 많이 더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직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현장에서는 그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제가 여기서 한 15년 이상을 부동산을 해보지만은 그런 정책이나 어떤 개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된 적이 없더라. 정말요? 그동안 아주 큰 개발이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저는 GTX 문제는 뭐 10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는 문제고, 네, 나오고 지금 여기가 이제 지역적인 특성이 이제 교통이 아직까지는 좀 불편도 하고, 그래서 집값 상승이 지금 창동이 13억이다, 뭐 8억이다, 뭐 이런 면적 기준에 이제 집값을 반영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면 안 되겠지만 서울시나 경기도 전체 집값이 오르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올랐다 생각하지 창동이 개발해서 올라갔다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저 창동 개발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어떠한 구상이 완성되었을 때 더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 생각은 안 해요. 왜냐? 여기 주변 아파트들은 실거주자들이 많다. 아까 뭐 실거주자가 매물을 내서 그게 거래된다면 신고가를 찍는다는 이유는 아마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선반영은 안 됐어요. 일단은 선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엄청 틈새인데. 그래도 창동은 명실상부 서울 아닙니까? 근데 그 아닌 지역들도 막 역 하나만 생긴다고 그러면은 선반영이 돼가지고 이런 풍기 현상도 일어나고 가격이 오르는데 생각보다 차분하네요. 창동은 차분하고 분위기도 아직은 선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틈새? 제가 전체적인 이 창동의 그 분포를 잠깐 도봉구청 열람실에서 봤는데 여기 의외로 상업지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주거지가 한 40몇 프로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뭐 40%가 녹지고 나머지 한 20%도 안 되는 부분이 상업지 아니면 산업지 이렇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 창동의 주거지 규모에 비해서 상업지가 굉장히 작아요. 왜 이렇게 작죠? 도시개발 할 때 지금 여기가 1988년에 준비를 해서 91년도에 이제 상업지가 개발이 다 됐어요. 건물들이 비슷비슷하고 지금 계산하면 한 30년 됐죠. 근데 그 당시보다 지금 상업지가 작은 것은 주변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을 꾸릴 수 있는 지역이 없었어요. 일단은 상업지라는 것은 지하철 노선을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호선, 4호선에 교통 물류 이런 것 때문에 1호선을 끼고는 다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개발해 가면서 저층 위주 아직까지도 개발할 곳이 남아 있고 4호선 주변으로 해서 이제 창동역이 일반 상업 지역으로 딱 지정이 되고 나서는 대부분 한 90년 준공 입주하고 나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아파트들이 보니까 빠르면 88년, 뭐 90년대 초반 뭐 이렇게 다들 그렇죠. 그 당시 정권에 맞춰서 그때 개발을 다 한 거죠. 상계나 도봉 지역이 좀 창동 주변
주변은 그나마 서민층이었지만 경제 활동은 잘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제 상업지 옆에다가 복합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제 조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직 여기가 뭐 가로 정비도 못 하고 있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지만은 더 이상 여기가 상업지로서의 역할을 할지 안 할지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다. 그럼 여기가 젠틀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임대료가 여기가 그러면 뭐 비싼가요? 제가 상인 입장이라 보면은 좀 비싸죠. 면적 기준으로 좀 비싸지만은 유심히 보면은 상업지역이 이제 도봉 쪽에서는 이쪽이 땅값이 최고 비싸요. 얼마 전만 해도 역 앞에는 평당 약 거의 1억의 거래가 된 정말요? 상태예요. 어디 상업지가? 그렇죠. 상업지역에 여기도 만만치 않는 평당 1억이요? 예. 이제 그러한 영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불과 1년 전 일이에요.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가나 어떠한 게 주춤되는데 지금 이제 저기 복합 건물이 사옥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거기는 아마 상업지 지정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업종에 제한 없이 모든 업종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창동의 가장 문제가 창동 민자 역사라는 말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기업 회생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공사가 이게 들어가서 멈춤으로 멈춰 있는 것이 녹슬었어요, 철빔이. 저것도 한 17년 됐죠. 네. 공사가 서 있는지.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 그때 예. 많이 막 신문지상에. 아마 저게 이제 준공이 되면은 상업지는 더 살아나지 않을까. 네, 사장님 말씀 너무 또 아주 객관적으로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사장님들은 굉장히 또 우리 곳이 최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은 또 예,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또 다들 객관적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